자, 이거 뭐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려고 지금 이게 뭐예요 과목이? 2020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문제집. 아니, 이런 걸 왜 준비한 거예요? 시험 한번 쳐보라. 수험생 시험 한번 보라고? 시험해 보라고. 시험을 보라고. 오지선다. 야, 오랜만인데 OMR 카드. 수식을 읽지도 못하겠어. 오케이 야일 샌드 더. 아이고 좋네. 이거부터 먼저 OMR 복합부터 써야죠. 저 학력고사 세대예요. 사지선다예요. 그래서 오지선다는 이게 하나가 놓으니까 막 잘 안 보여. 야, 보기가 왜 이렇게 많어, 진짜. 아니 그렇게 훔쳐보고 그래요 남의 답안지를 시험 보는데. 훔쳐보는 게 아니라 좀 걱정돼서 그래요. 왜냐면은 이렇게 좀 보이긴 하는데 이게 좀 칸을 넘어가서 칠하면은 빵점 되잖아요. 제가 그래도 매주 OMR 카드 쓰는 사람입니다. 아, 요즘도 시험 보세요 그러면? 로또 할 때 거기는 점 하나만 딱 찍으면 되는데 이건 뭐 이렇게 복잡하죠 이게? 예? 아, 근데 점 하나만 찍는다고 하면 그것도 자동으로 하시나 봐요. 자동이죠 어차피 로또는 자동이에요. 근데 그 자꾸 왜 빨리 봐요 시험에 충실하게 아니, 그게 남의 아니라 문제를. 진짜 걱정돼서 그런다니까. 그래도 걱정돼서. 저처럼 이렇게 시험에 충실하게 보는 사람이 낫지 김MC처럼 남의 답안지 컨닝하고 그런 사람보다 훨씬 제가 낫습니다. 아, 진짜 컨닝 아니고요. 네. 수학 시험 보는데 제가 영어 답안지를 왜 보겠습니까? 아, 나 진짜 정말 쓸데없는 오해받고 정말 기분 나쁘네. 그래서 진짜. 시험 볼 때는 오해받는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엉뚱한 행동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 시험장에서 만약에 오해를 받았을 경우 이럴 때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진짜 궁금하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또 여러분들 죽자고 덤비지 마시고 이거 진짜 극빈데 알려드릴게요. 극빈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알려드릴게요. 자, 책상에 공식 같은 것을 낙서하면 안 돼요. 필기하면 안 됩니다. 걸리면 뭐예요? 끝나요. 알겠어요? 걸릴 수 있어요. 끝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내가 굳이 꼭 낙서를 하고 싶다 하면 오른손잡이는 왼손으로 하고 왼손잡이는 오른손으로 하는 거예요. 필기 조사까지 갑니다. 실제로요. 알겠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거기다 적으시면 안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해? 아이고. 자, 여러분 아시죠? 내가 예를 들어서 A형이야. 자, 내 옆에가 B형이고 대각선반면으로 A형이에요. 희한하게 어떻게 봤어? 뭐 컨닝하려고 한 건 아니야, 너가. 눈도 2.0이야. 봤어. 답이 보였어. 적었는데, 어머, 내가 본 걸 누가 봤어? 감독관이 봤어. 이런 경우 있어요, 실제로. 뭐야? 컨닝했어요? 감독님 죄송해요. 제가 보려고 본 건 아니고요. 이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 뭔 소리예요? 제가 언제 봤다고요? 봤잖아 지금! 제가 언제 봤다? 저 본 적 없습니다. 자네 지금 눈이 갔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저 사팔이에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발뺌해야 돼. 왜냐면요. 그걸 인정받으려면 감독관이 어때요? 거기서부터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요. 교육청 갔다가 또 갔다 도장 몇 개 찍어야 돼요. 누가 감독관이 그 집 앉아있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컨닝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혹시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라고요? 사포이다. 네.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답안지 회송용, 답안지 문제지 봉투, 문제지 봉투, 회송용 봉투.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는 물품들이 있습니다. 10분 전 예비령입니다. 답안지 하나 주세요. 5분 전 준비령입니다. 문제지 하나 주세요. 문제지에도 수험번호와 성명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본령입니다. 자, 손 내려주세요. 손 내려주세요. 뭐야? 본령입니다. 선우야. 선생님. 배불러. 긴장을 많이 했나? (3교시) 영어 듣기 평가입니다. 4교시 어려운 거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전 감독 처음이에요. 시험 종료 5분 전입니다. 김은희 선생님, 본부로 와주세요. 김덕규 선생님, 도장 가지고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이번에 사이버 강의가 늘면서 대학에서는 여러가지 부정행위들이 적발되기도 했는데요. 인하대학교 이과대에서는 1, 2학년에 약 90여 명이 컨닝하다가 걸려서 0점 처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시험 컨닝의 역사는 참으로 오래되기도 하였는데요. 이번엔 레전드로 남은 시험 부정행위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공시생 성적 조작 사건입니다. 26살의 송모씨가 2016년 정부 서울청사에 침입하여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을 조작하다가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철문, 보안 검색대, 스피드 게이트를 별 무리 없이 통과해 체력 단연장에서 공무원의 보안 신분증을 훔친 후
인사혁신처 사무실에 도어락 비밀번호가 옆에 찍혀 있어서 눌러봤더니 그대로 열려서 USB 부팅으로 윈도우 암호를 해제해 시험 결과를 조작한 것인데요. 본인의 지역인재 7급 필기시험 성적을 45점에서 75점으로 조작하고 합격자 명단에 본인의 이름을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잡고 보니 지역인재 또한 부정행위로 된 것으로 드러납니다. 대학교 교직원을 사칭하여 지역인재 추천 PSAT 모의고사 학원을 알아낸 후 학원에 잠입하여 시험 문제와 정답지를 훔쳐나와 시험을 쳐서 수석으로 발탁이 된 것인데요. 이때 시험지를 훔치는데 성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7급 공무원 시험지도 훔치려다가 실패하였고 겨우 시험을 쳐서 45점을 맞았지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다시 잠입하여 점수와 최종 명단을 수정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인사혁신처 직원들이 로그가 이상한 걸 알아차리고 경찰에 신고하여 덜미가 잡힌 것인데요. 더 추궁하자 한국사 능력시험과 토익에도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밝혀집니다. 허위로 약시 진단서를 제출해 시험 시간을 늘려서 시험을 쳤던 것인데요. 더 추궁하자 2011년 수능에서도 약시라고 주장해 시험 시간을 1.5배 더 받아내고 시험장 화장실에 폰을 숨겨놓은 후 비장애인 수험생의 시험 종료 직후에 휴대폰을 통하여 인터넷에 올라온 답을 보고 베껴 적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수리, 외국어, 탐구 전과목 1등급을 받았던 것인데요. 대학에 와서도 결석할 때마다 허위로 진단서를 떼어와 수업 일수를 채우기도 했습니다. 정말 인생이 충격과 공포인 레전드 부정맨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이 사건 이후 전국의 공공기관들은 일제히 보안점검 및 강화를 실시했고 송 씨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제주대에서도 제명 처리당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숙명여고의 쌍둥이 아버지 사건입니다. 2018년 숙명여고의 2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서 당시에 교무부장의 두 딸인 쌍둥이 자매가 갑자기 전교 1등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전교 1등을 했다면 마을 잔치라도 했겠지만 사람들은 의심의 눈초리부터 보냈는데요. 시험지 유출 의혹에 대한 민원이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접수되었고 두 딸의 아버지인 교무부장은 시험지를 절대 유출한 적이 없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해명했지만 교육청에서 직접 감사에 나서게 됩니다. 결국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의뢰를 받은 경찰이 숙명여고와 교무부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데요. 디지털 포렌식 결과 휴대전화에서 영어 시험 문제의 답이 적혀있는 메모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시험지에 미리 답을 적어놓은 흔적까지 발견하기도 하고 그 외에도 객관식 문제의 정답으로 추정되는 의심스러운 숫자들이 발견되기도 하였고 그리고 딸들이 수상한 교내 대회 중 미술 대회에 아빠가 심사위원을 한 점도 밝혀내기도 하여 결국 경찰은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재판부는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3심까지 가는 끝에 아버지는 학교에서 파면되고 징역 3년형을 받습니다. 쌍둥이 자매는 자퇴서를 제출하였지만 퇴학 처리를 받게 되었고 역시 업무방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었으며 현재 재판 중이고 지속적으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재판부는 8월에 선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 교육부는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닐 수 없게 하는 상피 제도를 도입합니다. 세 번째는 2005년 수능 부정 사건입니다. 우리나라 수능은 2005년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하여도 될 정도로 많은 영향을 끼친 사건인데요. 구형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부정행위를 한 사건입니다. 일명 코치라는 사람들이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섭외해서 과목당 30에서 50만원을 주고 시험을 치게 시킨 후 그 친구들이 모르스 부호처럼 정답을 신호로 보내면 근처 고시원에서 대기하던 사람들이 그 답을 다른 수험생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전달했던 것인데요. 그렇게 시험을 치던 중 광주에서 처음으로 적발이 되었고 통신사의 기지국 문자 메시지 전송 내역 조사 결과 총 226명의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시험을 치고 있던 것을 적발했고 모두 성적 무효 처리를 합니다. 여기서 더 조사한 결과 2002년에서 2004년에도 비슷한 부정행위를 한 사람들이 적발돼 약 70여 명의 대학 입학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이 이미 그 전에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제보글이 올라오고 있었던 것인데요. 경찰에서 수사를 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시교육청에서 경찰 수사에 반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고 오히려 해당 20여 편의 제보글을 삭제만 하다가 사건이 터졌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금속 탐지기를 동원해 모든 전자기기를 반입 금지시키고 수능 샤프를 지급하기 시작했으며 OMR 답안지에 필적 확인란이 도입되는 등 수능 부정행위 방지 제도가 강화됩니다. 물론 시험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점수를 많이 받는 것이 당시에는 가장 중요하게 느껴질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그런 식으로 점수를 받으면 나중에 더 힘들어질 것 같네요.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